네, 안녕하세요. 이주민 여성들이 한국에서 정착하고 엄마가 되기까지의 에피소드를 이야기 나누어 보는 슈퍼우먼 납쇼의 저 최승명입니다. 요즘 일교차도 심하고 또 날씨가 흐렸다 맑았다 비도 오고 게다가 황사에 미세먼지 등 아주 봄으로 가는 길이 참 얄미워요. 그래도 또 주변에 활짝 핀 꽃 보면 설레기도 하고요. 오늘은요, 게스트분들 모시고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코의 너는 나 나는 너 듣고 가실게요. 넌 나고 난 나야 난 너고 넌 나야 마음이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넌 나고 난 너야 그래 너무 좋아 오그라든다는 말은 누가 만든 걸까 Girl 뺨 한 대만 때려줘 며칠 사이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전혀 침번호 지우고 힙합만 듣던 yeah. 난 어쿠스틱해졌어 Tell me what you want from me 가장 예쁠 나이 실컷 사랑해봐야 돼 네 사연 속에 나오는 쓰레기 걔랑은 비교도 안 되게 내가 잘할게 왜냐면 넌 나고 난 너야 난 너고 넌 나야 마음이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넌 나고 난 너야 그게 너무 좋아 오그라든다는 말은 누가 만든 걸까 오케이 Listen 친구들이 말해줄 때야 난 딱히 걱정 없고 하도 좋아서 문제야 이거 봐 욕도 줄이고 있고 바지도 올려 입고 아무한테나 미소 안 보이고 있어 얼굴만 봐 고칠 때가 어딨어 민낯일 때 제일 이뻐 이 장면 우리 엄마 보면 기절할 노릇일걸 더 이상의 표현은 아낄게 사실 너 이름만 옮겨 적으면 그만인데 I believe in destiny 사조나 타로 카드 좀 쳐주면 나만 안해 yeah. 집착조는 잊었는지 집 근처도 얼씬 못하게 내가 잘할게 왜냐면 Because 넌 나고 난 너야 난 너고 넌 나야 마음이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넌 나고 난 너야 그게 너무 좋아 오그라든다는 말은 누가 만든 걸까 쪽쪽거리다가 누추한 모습으로 함께 아침을 맞아 새삼스럽게 넌 심각하게 예뻐 그 입 당장 가져와 넌 나고 난 너야 난 너고 넌 나야 마음이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넌 나고 난 너야 그게 너무 좋아 오그라든다는 말은 누가 만든 걸까 Let me talk to you. Yeah, I am you. You want me. I am you. You want me. 네, 첫 곡 들으셨고요. 자, 오늘 게스트분들 인사 나눠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왕춘엔 씨, 야마다 씨, 윤혜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부터 누구신지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윤혜진 씨부터. 네, 저 윤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왕춘엔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왕춘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야마다 씨. 네, 안녕하세요. 야마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네. 네. 아시죠? 네. 네.
저도 그날 조금 일이 있어서 외출하기 전에 아침 일찍 선거를 하고 외출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가 20번째였는데 그 선거율이 58%?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5, 6명 정도가 선거에 참여를 했다고 해요. 지금 우리 세 분 게스트분들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신 우리나라 분이 아니라 외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나라랑은 좀 선거나 이런 투표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해보신 게스트분이 혹시 계실까요? 세 분 중에? 저요. 네. 혜진 씨 선거 해보셨어요? 네. 그럼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해보셨나요? 네. 처음 해보신 거예요? 아니, 몇 년 됐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무조건 다 선거가 가능한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아니에요? 한국에 국적 따고 그다음에 그 선거 하셨어요. 귀화를 네, 해야지만 국적 없어도 네. 그 F8잖아요. 네. 5년 받다 하면 그냥 조금 그것도 신청하면 선거하셨어요. 그 약간 언뜻 들었는데 그게 영주권 네, 같은 영주권이요. 그런 그 영주권을 받으면 선거를 할 수 있는 2년 후에. 2년 후에 네. 그러면 대통령 선거도 가능한가요? 네. 대통령 선거도 귀화를 하면 대통령 선거가 가능하고 그러면 우리 그 선거하셨을 때 한번 처음 선거하셨을 때 경험담 어떠셨는지 한번 혜진 씨 한번 이야기해 줘 보시겠어요? 네. 경험요? 네, 처음 선거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왜냐면 어떤 면에서는 이 선거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는 외국에서 왔는데 한국에서 이런 선거를 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느낌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 건 나는 처음 해봐서 좀 신기했거나 아니면 조금 기억에 남는다 이런 거. 예. 저 처음 선거는 다른 회사 소개잖아요. 네. 있기지 않아요. 그냥 네. 마음에는 그 사람이 좋아하면 체크는 거든요. 네네. 이번에 네. 그걸 안 그래요. 알았어서 네. 소개 어떻게 했는지 잘했는지 그때 체크했어요. 그러니까 후보분들이 계셔도 누군지 잘 모르고 네, 그냥.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찍게 됐다 처음에는. 네. 근데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한국 사람인데도 누군지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아무래도 좀 외국에서 오셨으니까 더 그렇죠. 그래도 좀 그런 선거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좀 내가 그래도 이분들을 한 분을 찍었다니까 조금 뿌듯하진 않으셨어요? 네, 그렇죠. 네, 좀 그런 면도 있었죠. 네. 네. 우리 왕춘현 씨는 네. 어떻게 한국에서 한번 선거나 투표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이번에도 했어요. 이번에 네네. 국회의원요? 네. 몇 년 전인가요? 대통령 2년 전- 선거도 혹시 그때, 하셨어요? 네, 했어요. 그러면은 춘는 씨 같은 경우에도 귀화를 하신 건가요? 네. 아니면은 귀화를 귀화, 네. 귀화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우리 투표나 선거 하실 때 처음에 하셨던 아니면 이번 선거든 뭐 선거를 하시면서 좀 이렇게 기억에 남았던거나 아니면은 좀 내가 이렇게 선거를 하고 나서 기분이 좀 이랬었다라는 거 잠깐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누군지 네. 모르고 그냥 이름만 나오고 네. 뉴스나 네. 나오는 이름 잘 들어오는 이름 맞아요. 맨날 듣잖아요. 네, 자주 듣는 이름. 자주 네, 듣는 네. 이름이 있어요. 네. 네, 그냥 그렇게 찍어요. 네, 아마 네. 저거도 있어요. 네. 한국은 당도 많잖아요. 네네, 당도 많고 이름도 또 바뀌었잖아요. 네네, 바꿨어요. 예전에 뭐 뭐 민주당, 여러 가지. 한나라당에서 네네네. 뭐 더불어민주당, 뭐 새누리당 이렇게 이름도 바뀌어서 네, 그냥 사람 많은데 찍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야마다 씨는 네. 어떻게 야마다 씨도 선거나 투표 혹시 해보셨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연주권 자격자라서 아, 영주권. 네, 아, 네. 귀화를 하신 게 아니어서. 네네. 그래서 뭐 지방 선거만 지방선거면 이제 했고요. 대통령 선거는 그럼 아직 경험이 없으셨겠네요. 네.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우리 그 지방선거 처음 하셨을 때나 아니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하셨을 때 그런 어떤 느낌이나 아니면 처음 하셨을 때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세요? 좀 기억나는 거?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2년 전인가 그 지방 선거 때, 네. 그때 다문화 가정 선거 득표 서포터라는 아, 서포터. 네. 활동을 네. 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네. 선거에 대해서 네. 알리고 또 저와 같이 네. 연주권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네. 선거권 그러니까 지방 선거권이 없다는 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거 좀 알려주는 활동도 했고요. 그러면은 네. 한국에 사시는 그 일본 분들이나 외국 분들한테 그런 어떤 영주권자들도 선거할 수 있으니까 선거에 참여하시게끔 요렇게 좀 도와주셨던 그 역할을 하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여러 센터나 그 한국어 배우는데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셨구나. 네. 저도 몰랐어요. 저도 사실은 지금 알았는데 영주권자는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생소하거든요. 근데 귀화를 하면 대통령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국적이 취득됐으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는 할 수 있고. 저도 사실은 20대 초반에 살짝 서포터 역할을 한 적이 있거든요. 친구의 그 아버님의 친척분이 이제 그 시의원인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서포터를 참여를 했는데 뭘 했냐면은 전화해서 몇 번 찍어달라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어요. 혹시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전화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뭐 누구 찍어달라고. 저 전화 받아 아니고 메신저 자꾸가 나와요. 아, 문자. 문자 자꾸도 받아요. 몇 번 찍어달라고. 네. 그러면 어때요? 좀 그 받으면 좀 신경 쓰게 돼요? 아니면 그냥 좀 약간 귀찮고? 그냥 치워버려요. 저는 전화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이제 서포터 분들이잖아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좀 고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고하세요 그러긴 했는데 사실 바쁠 때 이렇게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면 어디서 연락이 왔는지 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좀 우리나라 보면은 그 선거 유세하는 거 보면 재밌지 않으세요? 그 왜 음악 틀어놓고 네, 맞아요. 차 위에서 차 안에서 이렇게 율동도 하고 악수도 하고 명함이나 이런 그분들 어떤 홍보물 같은 거 주시는 거 보면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음악 듣고. 그러는데 당 있나요? 왜 그거 안 해요? 어떤 거요? 그 선거잖아요. 네네. 정해했는데 당 있나요? 선거 그거 안 해요. 당일날 안 한다고요? 그거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기간이 있어요. 홍보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선거하기 전날까지만. 선거하기 전날까지만 우리 당이나 아니면 후보자를 이렇게 홍보할 수 있고요. 선거 날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 공정선거?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다 같이 나와서 하는데 우리 똑같이 약속을 하자.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제 유세라고 하죠. 선거 유세. 그러니까 좀 소리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언제부터는 하지 말자라고 이제 서로 이제 약속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 나라에 그렇게 안 해요. 선거 그냥 무저만 선거는데 끝까지 춤 줍는 거 그거 안 해요. 그러면은 선거하는 날까지도 계속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 아니고 그냥 정리만 부자잖아요. 그냥 이것 하라고 해요. 좀 그거 안 해요. 유세 같은 게 없어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유세 같은 거 없고 그러면은 그 어떻게 그냥 이렇게 광고지가 뭐 이렇게 홍보물 붙여놓은 것만 보고서는 저만 보죠. 어디 다 붙여요 아무데나? 네, 아니요. 그냥 밑에 있어요. 군대에서 붙여놔야 되는 곳에서만. 그렇게 부저만 놓고 그냥 무슨 이거 그냥 와서 이거 하고 누구 무슨 소개잖아요. 그래서 이거만
안 찍어요. 아, 그렇구나. 그냥 춤추는 거 한국 와서 찍을 네. 때 너무 시끄러워서 선거는 중에 진짜 시끄러웠어요. 그냥 신기해서 그냥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시끄럽기는 한데 또 그것도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라 또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막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인사도 하잖아요. 네. 이렇게 그 후보자분 사진 들고 이렇게 인사하고 뭐 그러는 거 보면은 참 재밌기도 하고 그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그래서 그냥 또 받았던 것도 받기도 하고 그냥 인사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그 왕춘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중국이란 나라에서는 선거나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는지 혹시 전에 몰랐어요. 저기 네 한국에 오기 전에 뭐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 나이도 또 어리셨고 네. 뭐 어떻게 투표해야 되는지 국민 뭐 어떻게, 누가 뽑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일반 국민 투표 자격 없는 투표 안 해요? 네, 안 해요. 아, 그러시구나. 그냥 국회에서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끼리 의원 대표, 의원들 사람들끼리 선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석 지금 주석이요. 시진핑 주석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기 국회에서 의원들끼리 의원들 의원들끼리 전 국민 대표 그 있잖아요. 네네. 회의할 때 뭐 국회에서 그렇게 그렇구나. 그거는 이따가 이따가 조금 이따가 음악을 듣고 한번 그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그런 어떤 선거나 투표 아니면은 국민이 참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음악 듣고 한번 더 자세히 얘기 나누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선거 홍보나 우리나라처럼 유세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아까 저기 혜진 씨 같은 경우에는 벽보 붙이는 걸로만 뭐 그렇게 해서만 뭐 선거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조금 다른 점이 있나요? 일본은? 네. 그러니까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요. 대통령이 없고 총리를 선출을 하는데 그것도 그 위원제 선거라서 그러니까 의원들끼리만. 그러니까 저희 시민이 참여하는 거는 그 위원을 국회의원만 때 뭐 시의원 중심으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럼 유세 같은 것도 하나요? 저희처럼 왜 아까 그 왜 차에 저기 원래는 그 차에 사람이 그렇게 서서 다니면 안 되는데 그 선거할 때는 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막 노래도 부르고 또 이렇게 홍보물도 주고 그러는데 일본도 그렇게 하나요? 요새는 하는데요. 그렇게 노래는 그렇게 많이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너무 뭔가 좀 크고 시끄럽고 관계 없는 것까지 뭔가 가사를 바꿔서 개사를 해서 좀 재밌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뭐 제가 있을 때 아니지만 대학생들이 뭐 자발적으로 선거 운동에 나섰던 그런 시기도 있다고 듣긴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젊은 분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그 후보자분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이렇게 나타내게 하나요? 내가 선거를 뭐 이렇게 홍보물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전화를 우리나라처럼 전화도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일본에서도 뭐 SNS를 통해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젊은 사람들이도 아직까지 뭐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없던 세대들도 나가거나 그리고 뭐 트랜스젠더라고 그런 그러니까 인권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떤 사람에도 인권이 있다는 그런 면에서 좀 소수의 어떤 그런 취향이나 아니면 그분들의 어떤 인권을 조금 이렇게 좀 목소리가 크게끔 도와주시게끔 그런 실제로 그분들 이혼되었던 분들도 계셨고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아, 얘기할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중간에 저희 음악 한번 듣고 그리고서는 이야기 더 이어갈게요. MC 더 맥스의 어디에도 들으실게요. 차가워진 눈빛을 바라보며 이별의 말을 전해들어요. 아무 의미 없던 노래 가사가 아프게 귓가에 맴돌아요. 다시 겨울이 시작되듯이 흩어지는 눈 사이로 그대 내 맘에 쌓여만 하지 말라는 그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던 뒷모습만 그대 내게 오지 마 두 번 다시 이런 사랑하지 마요 그댈 추억하기보다 기다리는 게 부서지는 맘이 더 아파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결국 우리 사랑 지워내도 행복했던 것만 기억에 천천히 아무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아픔은 그저 나를 따라와 밤새도록 커져버린 그리움 언제쯤 익숙해져 가나요. 많은 날들이 떠오르네요. 우리가 나눴던 말들 애써 감추고 돌아서네요. 떠나지 말라는 그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던 뒷모습만 사랑하지 마요 그댈 추억하기보다 기다리는 게 부서지는 맘이 더 아파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결국 우리 천천히
들으셨고요. 우리 아까 그 선거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은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저희 나라에 대해서 잠깐만 이제 소개를 하자면 저희 나라는 지금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지금 5년 임기를 할 수 있어요. 한번 이제 대통령이 되면 물론 국민이 뽑아요. 저희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뽑고 아까 경험도 있으셨지만 국민이 뽑고 5년 임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또 대통령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의 그 한 번 대통령이 되시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집권을 할 수 없게끔 법으로 그렇게 딱 만들었기 때문에 한 번 대통령이 되면 두 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더 대통령 선거가 좀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그 혜진 씨 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선 어때요? 그 대통령 선거를 국민이 하실 수 있나요? 베트남에 주서 선거도 두면 다 해요. 다 선거해요. 아, 대통령 선거를 국민이 네. 다 해요? 네. 아, 대통령 선거를? 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은 그 국가 주석이라고. 네, 주석 맞아요. 주석. 예. 그 주석이라고 해서 4년인가요? 5년인가요? 4년, 5년 지금 정확하게 몰라요.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4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한 번 그러니까 주석이 네, 되면 또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전에 4년 임기 있는데 네. 지금이 5년에 떨었는데 지금이 저 올해 나가서 지금 다시 들어가 없어서 네, 기억 안 나서 네, 정확하게. 맞아요. 올해 한국에 오신 지 또 오래됐고 그래서 그러면 한 번 대통령 되면 주석이 되면 또 다시 주석이 난 못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베트남은 국민이 그래도 주석을 뽑을 수 있어서 국민이 또 참여를 해서 뽑는 거네요. 네, 지방 다 하고 그분도 주석도 네. 의원하고 나와서 여러 사람이 다 소개하고 그렇게처럼 네, 네. 모는데 한국의 주석에 2명만 올려 뽑잖아요. 네. 베트남 4명가 5명가 올려 할 수 있어요. 여러 명의 후보자가 돼서. 네. 그러시구나. 춘혜 씨는 어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석, 네, 베트남과 약간 좀 비슷하긴 한데 네. 주석, 그래서 시진핑 네, 주석,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 주석은 국민들이 투표로 뽑을 수가? 제가 알기로는 네. 국회에서 뽑은 것 같아요. 전 국민 대표회인가요? 네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국민은 주석을 뽑을 수가 없는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한번 주석이 되면 어떻게 5년이요? 네, 5년인 것 같아요. 잘하면 네. 한번 연임 네, 할 수 있어요. 잘하면 한 번 더 해서 한 10년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구나.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일본은 어때요? 야마다 씨? 일본은 총리시죠? 총리. 예. 총리가 있고 조금 저희 한국이나 이런 중국, 베트남하고는 다르게 또 왕이 계세요. 네. 그렇죠? 네. 예. 좀 달라요. 이 총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선출이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 총리 같은 경우는 네. 중의원제 선거라서요. 네. 예, 중의원 안에서 선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 안에서. 그럼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이제 뽑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러니까 그 의원들은 저희가 선거해서 선출을 하는 거지만 네, 의원들은 그럼 총리는 이 의원들이 뽑고 그러면은 이 왕은 계속 세습이 되는 건가요? 내 자녀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왕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왕 같은 경우는 그거는 핏줄이기 때문에 그 숄돈으로 이용받는 거라서 세승 뭐 이렇게 그거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총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그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건 총리잖아요. 그러면은 임기가 정해져 있진 않나요? 뭐 몇 년 동안만 가능하다든가 뭐. 제가 임기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위원 같은 경우는 2년으로 되고 있거든요. 아, 위원은 그럼 총리 같은 경우에는 총리도 그러니까 그 만약에 전단이 바뀌면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해산이 되면 또 다시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언뜻 듣기로는 뭐 일본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따로 정해진 게 아니라 뭐 의회에서 이제 좀 안 뽑으면은 이제 내려와야 되고 이제 말하자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내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참 달라요. 국민이 참여해서 이렇게 선출해서 대통령이나 이렇게 의원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의원만이 참여해서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참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는 국민이 참여를 하잖아요. 국민이 대통령이나 이런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참여를 해서 선거를 하고 또 선거날 저희는 임시 공휴일이라고 해서 다 쉬면서 이제 국민들의 투표를 좀 이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되게 한국에 오신 지 오래됐지만 그 투표날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인지 아니면 평상시처럼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은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짬을 내서 투표를 하는지 야마다시 쉬는 공휴일인지 아니면 그냥 선거를 참여하시는지. 제 기억으로는 그냥 공휴일이 선거일로 투표일로 되고 있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 공휴일로? 근데 뭐 그거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런 한국처럼 쉬거나 그렇게 공휴일로 정해지진. 혜진 씨는 어때요? 혜진 씨 베트남에서는 공휴일인가요? 아니면 다 그 일을 하시고 평상시처럼 이렇게 그냥 일해요. 아, 공휴일 아니고. 공휴일 아니고 그냥 시간 내서 가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통령을 뽑고 그러는 거랑 아니면 그냥 의회에서 이렇게 뭐 총리를 뽑거나 대통령 뽑고 주석을 뽑고 어떤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국민이 참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의회에서 알아서 그냥 하는 게 그냥 나은 것 같아요? 춘엔 씨 어떤 것 같아요? 국민이 참여하는 투표랑 참여하는 투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해봤는데 중국에서 안 해봐서 몰라요. 아, 그렇죠. 저쪽에서도 일반 국민 투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참여를 못하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소수의 의견만이 약간 이렇게 의견만을 어떻게 듣고 그 사람들끼리만 주석을 뽑는 거라서 조금은 국민의 참여가 아쉽다. 약간. 베트남에도 들어보니까 지방만 선거하고 국회의 주민들 선거는데 아까 잘못 들었어서 주석능도 국민이 보지 않아요. 아, 국민이 뽑지 않아요. 주석도. 국회의원만 알아서 그렇게만 선거해요. 그 어때요? 우리나라는 국민이 참여하는데 국민이 못 뽑는 거에 대해서 더 그냥 국민이 참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냥 베트남 저도 지방 선거잖아요. 저 버스예요. 어떻게 미포는지 뭐 계산해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바빠요. 그렇게 하는 날 인하고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그냥 조금 또 집에 안 나가 주석에 못 보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처럼 임시 공휴일도 정해놓고
또 이제 대통령이 누가 후보가 나왔는지 알고 내가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네. 야마다 씨는 어떠세요? 총리는 의회에서 뽑으시잖아요. 네. 총리를 뽑으시고 싶으세요? 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뽑는데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다 모여서 이렇게 선출이 되는데 좀 아쉽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저희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지 선거에 대한 기대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관심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선거가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친구의 어머니가 시의원 되었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저런 쪽은 자신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네. 뭔가 위원이 됐거나 네. 그런 경험이 있으면 네. 뭐 관심도 더 생기게 되고 저희 가까이 그런 위원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멀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 선거철만 되면 반짝 그 어떤 홍보를 얼마큼 더 많이 하고 그 사람 이름을 얼마큼 많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이렇게 더 좀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막 누구를 뽑든 지금 같은 좀 경제가 조금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에는 누구를 뽑든 그분이고 그 법이 하여튼 좀 막 그런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서 조금은 참여율이 좀 저조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가끔은 내가 가서 찍어서 이제 내 표가 모여서 또 이제 대통령이 되고 의원이 되고 하는 그런 그 참여했다는 약간의 뿌듯함? 특히 저희는 공휴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 직접 참여하고 투표하는 게 그리고 사실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정말 귀화를 하시든가 영주권을 갖든가 아니면 성인이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제가 해서 약간의 한 표가 모아졌다는 거에 대한 또 뿌듯함이 있기는 해요. 근데 어떠세요? 그 선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 선거 날이 되면 저는 선거 꼭 하거든요. 선거 안 빠지고 하거든요. 근데 어떠세요? 선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시간 남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또 그렇게 처음부터 참여를 했었고 국민으로서 또 혜진 씨는 어때요? 선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네. 그 좋은 사람한테 다 있고 알았잖아요. 네네. 그 다른 나라는 저 베트남이라는 그렇게 못 보니까 네네. 그냥 못하니까 좋은 사람은 좀 몰랐잖아요. 국회에다가 그렇게 나왔는데. 네네. 맞아요. 저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야마다 씨는 어떠세요? 선거는 꼭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생각 바뀌는 거는 그때 뭐 선거 그러니까 다문화 가전 투표소 포털을 하면서 좀 여러 사람이 만나게 돼서요. 네네. 그리고 또 우리 여기에는 그 다문화 가전 출신의 국회의원도 계시고, 도의원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의견을 모이면, 그러니까 우리 투표가 그렇게 우리의 대표자를 뽑을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야마다 씨 말씀하신 거 트랜스젠더도 이렇게 후보로 나오시고 뭐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있으시잖아요. 다문화 그 필리핀 그 여자 의원 자스민 그분도 계시고 또 얼마 전에 그 20대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또 중국
분도 후보로 나오려고 하시다가 좀 그게 잘 안타깝게 안 되긴 했는데 뭐 다문화 가정에서도 조금 많이 관심 많이 갖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또 많은 분들이 다문화 가정에서 또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꼭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이제 크게 하고 귀 기울여 듣는 것도 앞으로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이게 가만히 저희도 지금 얘기 듣다 보면 저희는 대통령이 지금 여자분이시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베트남, 일본, 중국분 우리 게스트분들 보면은 주석이시든 뭐 왕이시든 총리시든 다 남자분이세요. 그렇죠? 네. 네. 저희도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여자분이 대통령이 되셨는데 어떠세요? 그 나라에서는 여자가 혹시 혜진 씨 여자가 주석이 된다? 여자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혜진 씨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생각에 네. 원래 다 주석에 모든 대통령이나 네. 다 남자해야 되잖아요. 네. 그 성의 이 임기는 네, 여자잖아요. 네네. 그 여자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느낌 들어요. 네, 여자도 했으면 좋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자분이 되니까 사실 뭐 이렇게 살짝 그 어린이집 부분이나 이런 뭐 그 직장인 여성들에 대해서 조금은 예민하게 조금 그걸 다뤄줬던 것 같아요. 여자 대통령이어서. 네. 좀 그런 거는 물론 뭐 나중 지나봐야 결과는 알겠지만 어쨌든 그런 주제나 소재를 다뤘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여자 대통령이어서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왕춘혜 씨는 어때요? 여자 주석. 아무리 귀화는 하셨지만 그래도 내 고향이고 내 어릴 적 추억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중국은. 네, 그러니까 여자 주석이 된다 그러면. 네, 글쎄요. 힘들 것 같아요. 네, 힘들 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쪽에서 주석하고 있는 사람 나중에 그 누가 될 네, 사람 아마 지정해서 지정하는 거라서 해서 키우는 거인가?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시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거를 후계자라고 그러나 그 비슷한 거 같아요. 후계자 이렇게. 그래서 다음에 아무래도 남녀 평등 세상도 근데 중국 남자 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중국은 의외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남녀 평등이 조금은 더 남녀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금 약간 그 남아 선호 이런 게 있는데 중국은 좀 남녀가 약간의 같이 직장 생활도 하고 같이 집안일도 해서 조금 여자 주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야마다 씨는 어떠세요? 여자 총리 뭐. 여자 총리가 뭐 안 된다거나 그런 법은 없는데요. 근데 그 선거 역사를 보면요. 그러니까 남자 선거가 먼저 1925년에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전체 보통 선거가 남녀 관계없이 시작하는 거는 1945년이니까 20년 정도 그렇게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에도 조금 가부장적인 그런 보수적인 좀 비슷하죠 저희랑 그런 세대가 지금 남아 있기도 하고요. 또 왕이 계시잖아요. 아직 왕이 존재하시니 조금 그래도 안타깝긴 한데 좀 이렇게 점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렇게 영국도 보면은 여왕도 계시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대통령이나 왕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조금 기대도 해보고요.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선거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선거에 대해서 또 각자의 그 나라 자국에 대해서 선거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소개도 하고 길게 이야기도 나누기도 했는데요. 저 하나 생각이 났던 거 있는데요. 2년 전에가 그 이주 여성 유권자 연맹이라고 생겼어요. 유권자 연맹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여성 유권자 연맹이 있잖아요. 연맹. 그 연맹이 먼저 교육을 해서 그 다문화 가정 중에서 전치가를
탄생시키려고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어떤 걸 탄생해요? 예, 그러니까 여성 정치가. 아, 정치? 예, 정치가 우리나라에서. 그쵸. 그러니까 다문화 중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나라의 그 정치가. 그러면 이게 약간 당을 또 새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 그때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던 분이 이자스민 씨나 그리고 또 같이 라브인 아시아 그 반선에 나왔던 그 스리랑카 분이시나 그분들이 계셨던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성공 사례가 일단 이자스민 의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주 여성들이 그런 유권자 연맹을 만들어면 좋겠다는 의견이 여성 유권자 연맹에서 나와고 있었는데 지금 그 여성 유권자 연맹에서 또 따로 다문화 유권자 연맹을 만들라고 해서 약간 분열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 여성끼리 이렇게 약간 충돌, 약간 의견이 서로 안 맞아서 그렇죠. 그 같은 여자끼리니까 그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여성 유권자 연맹 같이 갔으면 하는데 밑에 뭐 다문화 가정 연맹을 만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이주 여성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주 여성은 따로 그 유권자 연맹을 만들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이게 조금은 아마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 다문화 분들께서도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아직은 지금 과도기라서 모든 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지금은 조금은 이제 그 조금씩 해결하는 과정?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언젠가 이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여성분들이나 다문화분들이나 뭐 이런 거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긴 분명하기 때문에 언젠가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와 희망을 갖고 그 뭐 국회에서든 아니면은 뭐 지방 이런 선거에서든 다문화분들의 많은 활약을 좀 응원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게스트분들 모시고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한국에 사는 이주민 여성들의 이야기 슈퍼우먼 납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최성명입니다. 자, 음악 그 윤미래의 잘 지내고 있니 들으실게요. 지금이 싫어 널 그리워하는 내가 미워 오랜 기억 속에 그리움의 잔을 비워 Heal up, real up, bring it back, come back one time rewind Powerful impact 그대로 돌아가 내게 전부였던 그대로 돌려놔 사랑했던 너의 미소 그리웠던 이 마춤도 오랜 기억 속에 남아서 가끔 네가 그리워지고 날 잘 지내고 있니 다정했던 말투도 여전히 네 마음속에 내가 살고 있는지 잘 지냈니? How you doing? 실없이 혼자 말하다가 울다 웃는 나 그리워 너 생각하며 나도 묻는다 너도 내 생각에 잠겨 새벽밤에 잠들까 아픈 마음을 달려 나도 새벽밤을 타 Heal up, real up, bring it back, come back one time rewind Powerful impact 그대로 돌아가 내게 전부였던 그대로 돌려놔 사랑했던 너의 미소 그리웠던 이 마춤도 오랜 기억 속에 남아서 가끔 네가 그리워지고 날 잘 지내고 있니 그 다정했던 말투도 여전히 네 마음속에 내가 살고 있는지 너도 생각나니
들으셨고요. 지금까지 선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년에 우리 대통령 선거에 꼭들 투표하시고요. 네.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고창으로 보리밭 구경하러 간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참 마냥 즐거워요. 저의 이 즐거운 기운 받으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슈퍼우먼 납쇼의 저 최성명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에일리의 너나 잘해. Crash.